기차가 어둠을 짜잔 은하철도 999 가능한 이야기인가요? 쉽지 않죠. 네. 은하철도 999를 만든 과학자들이 이미 다 잘렸어요. 네, 이거는 효율이 너무 떨어져. 일단 현실에서는 가능하지 않다고 보고요. 그런데 불가능한 것들이 많이 현실이 됐어요.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특별한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먼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국가철도공단 시스템본부 궤도체에 근무하는 궤도기술부장 최기현입니다. 오, 반갑습니다. 누구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천문어작을 전공한 과학 커뮤니케이터 궤도입니다. 반갑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 마음 가득 안고 저희 일단 국가철도공단에서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기관인지 먼저 소개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일단 국가철도공단은 대한민국의 국가철도망을 건설하고 철도 시설과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2004년도에 출범한 국토교통부 산하의 준정부기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우리가 이제 타고 다니는 열차, 뭐 KTX, 뭐 무궁화호 열차라든지 이런 것들도 함께 협업하시거나 일을 하시는 거죠? 열차 운영은 한국철도공사에서 하고 저희 공단에서는 건설과 자산 관리를 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이제 이해가 쏙쏙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럼 오늘 또 궤도님과 그리고 국가철도공단의 최기현 부장님과 함께 철도 궤도에 대해서 흥미로운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네. 먼저 궤도에 대해 간략하게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궤도님 같은 경우에는 천문 우주학을 전공을 하셨잖아요. 이 행성 궤도에 대해서 천문학은 혹시 뭔지 아시나요? 천문학 네. 별자리에 일단 관련 없죠. 네. 별자리는 이제 지구 중심에서 우주를 봤을 때 전혀 관련 없는 별들이 비슷한 위치로 지구에서 보인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이어놓은 거죠. 실제로 얘네들이 관련이 전혀 없는 별들이 많아요. 자, 그래서 네, 그래서 일단은 천문학이라는 것 자체가 그 하늘의 인문학이라고도 그냥 재밌게 얘기를 합니다. 우주에 있는 단서들을 통해서 어떤 우리에게 자연에 대한 인사이트를 주는 학문이 천문학이고, 우주과학이라는 훨씬 더 넓은 범위의 이제 뭐 탐사선이라든지 인공위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포괄이 되면은 천문 우주학, 첨단 과학의 집합체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합니다. 나사. 네, 천문우주학에서 이제 행성 쪽을 연구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행성에도 행성이 다니는 길, 그 뉴턴의 운동 법칙에 따라가지고 태양계 안에 행성들이 돌아다니는 길도 있고, 인공위성이 돌아가는 길, 뭐 우주선, 탐사선이 지나다니는 길, 이런 걸 전부 궤도라고 해요. 이 얘기 들으니까. 네, 네네. 이걸 전부 궤도라고 하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천문우주학에서의 궤도인데 아마 오늘 나올 궤도랑 좀 차이가 있지만 어느 정도 공통점이 있을 것이다.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궤도님의 궤도 소개를 일단 들어봤는데 질 수 없습니다. 철도와 또 철도의 궤도가 또 어떤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근데 철도 궤도는 이제 노방공사 흑삭하고 다리 놓고 터널 뚫는 구간에 그 위에다가 이제 레일, 침목, 도상 같은 것으로 궤도를 까는 건데요. 그 도로하고 비교를 하면 노반만 구성해 놓으면 이게 철도인지 도로인지 모릅니다. 노반이라 하면 약간 기반이 되는 흑 놓고 다리 놓고 터널 뚫어 놓으면 이게 철도인지 도로인지 구분을 못 하는데, 거기에 이제 궤도를 놓으면 이게 철도구나 이렇게 구분할 수 티가 있는 나죠.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야기하는 거는 사람으로 보면 몸을 만든 건 노반이고, 그 다음에 궤도는 눈, 코, 입을 그리는 거다. 눈, 코, 입을 그래야 그 사람이 누군지 안다. 궤도는 눈, 코, 입을 그리는 거다. 공통점을 하나 찾긴 했어요. 네. 어렵다. 어렵나요? 저 같은 좀 과학 초보들은 저는 사실 이 철도의 궤도에 이제 인공위성의 궤도에서 따온 저를 섭외한 것 자체가 되게 재밌는 시도인 것 같아요. 자, 그럼 아직 시작하지 않았어요. 본 토크로 이제 들어갑니다. 예! 텐션 좋으신데요? 자, 오늘의 주제는 바로 미디어 컨텐츠 속에서 철도, 빠밤, 기차가 어둠을 은하철도 999 네. 그리고 설국열차. 대단한 영화죠. 국내 영화인데도 그러니까요. 네, 세계적인 영화 같아요. 자, 요 얘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셨나요? 네, 저는 기차 나오는 거 좋아합니다. 토마스 기관차 나오는 것도 많이 봤고요. 폴라 익스프레스도 봤습니다. 그거죠. 3D 애니메이션으로 만든, 네, 모션 캡처로 만든. 영상을 보고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짜잔, 은하철도 999. 기억하시죠? 네.
직접 보셨나요? 네, 직접 봤습니다. 어떻게 인상이 좀 깊게 남아 있나요? 예, 메텔도 기억하고. 거의 메텔밖에 기억 안 나죠. 은하철도 999를 보는 게 아니라 메텔을 보는 겁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은하철도 999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그림체도 달라, 메텔만. 자, 이게 가능한 이야기인가요? 일단 열차가 하늘로 솟아 올라가는데 철도가 깔리다가 갑자기 없어졌는데 어떻게 기차는 이쪽으로 가지? 일단 현실에서는 가능하지 않다고 보고요. 이게 그럼 철도라고 볼 수 있느냐? 궤도가 깔려있지 않은 일정한 가이드 레일이 없는데 이게 우주 발사체라고 봐야 되지 않느냐? 그래도. 그 레일을 따라서 가는 철도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냥 발사체다. 근데 물론 지금으로서는 발사체 관점으로 봐도 불가능하다고 보여요. 훨씬 더 빠른 초기 속도가 있어야 됩니다. 지구를 탈출하려면, 행성을 탈출하려면. 근데 너무 스무스하게 이게 쭉 가서 마치 철로가 깔려있는 것처럼 계속 가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으로서는 사실 불가능하다, 이런 형태의 운동은. 네, 그런데 불가능한 것들이 많이 현실이 됐어요. 지금은 불가능하지만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 꽤 재미난 발사체들이 많이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돌리면서 막대 끝에 우주선을 담아서 돌린 다음에 돌리다가 쏘는 형태가 나왔거든요. 오, 마치 초포환을 던지듯이. 네. 빙글빙글빙글 돌리다가 이게 돌아가다가 발사되는 형태 지금 탐사선도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 연구하고 있고 그런 형태 뭔가 새로운 형태. 전 여기서 궁금한 게 너무 길이가 길지 않느냐. 기차가 너무 길지 않을까. 그렇죠. 그리고 이게 온전하게 다 우주로 나가려면 쉽지 않죠. 왜냐면 지금도 우리가 이제 그 단식 로켓이 아니라 다단식 로켓이거든요. 여러 단이 가다가 무거운 걸 떨구고 추진력만 남기고 맨 위에 조그만 것만 올라가니까. 근데 이렇게 그대로 올라간다? 이거 쉽지 않죠. 네, 하지만 또 모른다. 현실에서 이 은하철도를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사실 부장님, 제가 봤을 땐 저 그 레일의 각도가 35도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저렇게 터널로 뚫지 않고 올라가는 형태의 레일 어떻게 있나요?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기울기라고 합니다. 기울기를 줄 때는 이 차량의 성능, 견인력은 얼마 되냐, 또 제동력은 얼마 되느냐가 결정한다고 보면 되고 우리 건설 규칙상으로는 KTX가 35 퍼밀리, 보가 아니고 퍼밀리입니다. 1000분의 1 기준으로 퍼밀리 35 퍼밀리까지는 그럼 요거보다는 이제 판단했을 때 살짝 낮은 기울기 정도까지? 그럼 대충 어느 정도인가요? KTX가? 예, 35 퍼밀리가 네. 1km의 높이로 보면 35m가 올라가는 거니까 상당히 낮은 거예요. 상당히 낮은 거죠. 거의 못 느낄 정도의 경사 거의 아닌가. 뭐 1km에 3도, 4도 그 정도. 그러니까 그 높이 올라가게 되면은 아마 에너지 손실이 많이 날 겁니다. 뚫어서 가는 게 속도를 안 떨어요. 왜냐면 KTX는 고속철도이기 때문에 중간에 속도가 떨어지면 안 돼요. 왜냐면 굉장히 많은 손실, 전체 구간에 손실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속도를 안 떨어지고 최대한 직선으로 가려고. 요게 약간 입자가속기랑 비슷하거든요. 입자가속기. 입자가속기 아시죠? 그 우리 스위스의 선에 가면은 그 대형 강입자 충돌기 가속기가 있어요. 입자를 최대한 빠르게 회전을 시키고 싶은 거야. 제일 빠르게 회전시키려면 얘가 직선으로 하는 게 제일 빠르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거를 크게 만들면 크게 만들수록 얘가 거의 직선에 가깝게 돕니다. 왜냐면은 곡선이라고 해도 굉장히 커지니까 거의 직선인 거죠. 그래서 이제 도시만한 크기의 입자가속기가 있어요, 스위스에. 엄청 커요. 마을만한. 도시만한? 네. 그렇게 해야지 이제 얘가 속도를 굉장히 빠르게 가속시킬 수 있어요. 이것처럼 이것도 거의 직선에 가까이 가야 속도를 안 잃는다. 네. 그래서 아마 기울기를 이렇게 했다? 이미 이건 속도에서 손실이 난 거고 은하철도 999를 만든 과학자들이 이미 다 잘렸어요. 네, 이거는 효율이 너무 떨어져. 오케이, 좋습니다. 우주 열차인 거잖아요. 우주로 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분 중에 한 분이 또 이제 일론 머스크 선생님이 계세요. 예. 저 사실 테슬라 열심히 잘 타고 있거든요. 저는 국산차를 이용합니다. 대한민국 화이팅! 아, 그럼 내가 뭐가 돼? 타는 국산차입니다, 여러분. 아, 응원하죠, 선생님. 저 너무 나쁘게 또 몰아가시는데 선생님 편 좀 들어주세요. 국산차 이용하시나요? 네. 대한민국 화이팅! 화성에 철도를 우리가 이제 건설을 했어요. 따질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현실에서는 저희 철도와 궤도가 어떤 방식으로 건설이 되고 있는지 일단은 그 건설 단계로 보면 계획 단계, 설계 단계, 시공 단계, 그 다음에 운행 시운전하고 개통 단계가 있는 거고요. 시공 단계만 본다면 노반 분야에서 토공을 쌓고, 그 다음에 다리 놓고, 그 다음에 터널을 뚫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궤도 분야에서 궤도를 부설하고, 거기에 이제 전차선, 그 다음에 신호, 통신 순으로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 화성에 철도 레일이 있고 뭐 궤도가 돼 있고 뭐 이렇게 건설이 됐고 하면 어떤 장점이 있는지. 지금 화성에 있는 게 뭐 큐리오시티라든지
허서 밸런스 이런 이 로버들은 그냥 자동차 같은 형태거든요. 조그만 자동차. 얘네들 잘 다닌단 말이죠. 근데 굳이 화성에다가 레일을 깔아서 기차가 다닐 이유가 있는가? 사람이 많이 살고 경제성이 있으면 철도가 더 유리해질 수 있는 거고, 지금 서울에 지하철이 없다는 것을 없다고 생각하면 사람이 얼마나 많이 사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거 아니냐. 그래. 좀 먼 미래일 수 있겠네요. 화성에 그렇게 많이 살려면. 그러면 부장님이 일하시면서 나는 이런 나라, 이런 지역에 한번 레일 한번 깔아보고 싶다. 이런 거 혹시 있으세요? 저는 사막에 가서 한번 깔아보고 싶어요. 사막. 다른 나라의 그 더운 지방이라든지 가서 좀 이렇게. 지금은 없고요. 일단 계속 이제 해외 철도 시장은 저희들이 그 접근을 하고 있고. 야, 사막은 굉장히 이게 일교차가 크니까 레일 자체가 내구도도 굉장히 빨리 떨어질 거고, 그렇죠? 유지 보수가 이게 될까 싶은 고민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것이 바로 국가철도공단 아니겠습니까? 궤도가 과연 버틸 수 있을까? 그건 완전 비현실적인 거고 편법을 썼네요. 몇 년 정도 걸릴까요? 4만 킬로미터, 1800년? 제가 드디어 마지막으로 이었습니다. 크라우드 펀딩으로다가 1800년짜리 초전도체. 정말로 저렴한 자기부석 열차가 나올 수도 있겠죠. 시공 속도는 훨씬 더 빠를 거라고. 것이다.